안녕하세요. 과학 김충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내 이름은 태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책 스토리보드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3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스토리보드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했던 내 이름은 태풍 그림책 생각이 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림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온 선생님은 이루리 작가님입니다. 우리나라 글작가님이세요. 그 글작가 선생님이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보통 창작 그림책은 기획, 스토리, 대본, 콘티, 원화, 편집, 디자인, 출판 등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6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하고 대부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그 이루리 작가님이 이분은 글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글을 쓰는 작가인데 그 글 작가님이 이제 위에 있는 여러 그림 작가님들과 같이 해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거는 까만 코다인데 이거는 코가 까맣죠. 그래서 이름 제목이 까만 코다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위에 있는 것을 그 북극곰 시리즈로 이렇게 세 권의 책이 나왔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 까만 코다에 나온 것을 그 선생님이 지금 스토리보드처럼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스토리보드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것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림책을 실제로 만들어 본 것을 선생님이 지금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보드랑 광고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왜요? 우리 엄마는 먹고 싶은 거 다 해줘요. 우리 엄마는 매일매일 안아주고 뽀뽀해요. 지금 엄마가 오른쪽에 있는 게 그랬는데요. 스토리보드고요. 왼쪽에 있는 게 여기가 실제 콩닥콩닥 만들어진 소리가 광고 나요. 영상입니다.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 콩닥콩닥 소리가 나요. 당신은 잘못한 것만 기억하지만 아이들은 좋은 것만 기억한다는 사실. 자, 지금 보면 세상- 잠깐 멈출게요. 이쪽에 보이는 게 스토리보드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실제 만들어진 광고 영상입니다. 거의 이제 흡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스토리보드인지 여러분들 개념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보드가 어떤 것인지 줄거리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내가 만드는 그림책의 기본 형태를 정할 거예요. 몇 칸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을 정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것의 주제를 정하고 줄거리를 만드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지금 이제 보통 지금 보여지는 게 그림책으로 만들었을 때의 스토리보드예요. 근데 그림책은 책을 폈을 때 양쪽 면이 나오죠. 홀수와 짝수 쪽이 있기 때문에 이 양쪽 펼친면 오른쪽과 왼쪽을 두 쪽을 다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제목이라든지 장면을 설명하기도 하고 텍스트를 넣기도 합니다. 지금이 이제 스토리보드 중에서 이것은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그 실제 스토리보드 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책 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대추하날이라고 한 장석주님이 이제 글을 쓴 시 그림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영경 작가님이 여기 이제 그 시를 가지고서 그림을 결합을 했죠. 그래서 이게 각 페이지마다 연결된 것의 스토리보드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이 스토리보드가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장면들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위에 앞쪽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장면. 이 장면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실제로 대추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스토리보드에 있는 것과 똑같이 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책을 만드는 스토리보드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제목을 쓰고 구성 단계, 장면 번호,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장면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장면을 설명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대사라든지 아니면은 줄글로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이건 첫 번째 장면이고 이건 두 번째 장면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의 스토리보드예요.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겠죠. 이쪽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림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가 있고 여기 보면 시간도 나오고 여기 보면 오디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짜야지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어야지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책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스토리보드 형태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이제 이게 보통 2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4, 6 해서 18쪽의 그 스토리보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뽀로로라고 만화 영화 알고 있죠? 이분이 보면 실제로 아이코닉스라고 해서 이제 뽀로로를 만든 제작한 사람인데 이분이 여기 보면 뽀로로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고 여기는 시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뽀로로도 있지만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친구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바로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스토리보드 중에서도 콘티라고 하는데 이 콘티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기본 초안이 됩니다. 첫 번째 생각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만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만들 이제 내 이름은 무엇인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림책을 만드는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12칸의 스토리보드로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실제로는 이건 몇 쪽이 되냐면 24쪽의 스토리보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16칸이지만 32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3단원 9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날씨와 우리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은 태풍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서 2시간 동안 태풍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태풍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태풍의 크기는 무엇인지, 태풍의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습도와 우리 생활에 대해서 알아와 보았고, 그 다음 이슬과 안개,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배웠던 게 설이라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구름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비와 눈은 어떻게 생기는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걸 뭐라고 배웠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바람도 공부를 했죠. 근데 바람은 보통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시작하는 쪽에 이름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면 해풍,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면 육풍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람이 부는 것은 실제로 지면과 수면의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데 그것이 기압에 의해서도 차이가 난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째 시간에는 사계절의 날씨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는지 공기 덩어리라는 말을 배웠죠. 공기 덩어리는 다른 말로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단이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어느 쪽에서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날씨가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게 우리가 그동안 작업을 한 패들렛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내 이름은 태풍이라는
그림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들렛에다가 올려준 첫 번째 그림책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패들렛에다가는 이쪽에 보면 선생님이 이거는 원래 두 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합쳤습니다. 구름, 비, 눈, 서리, 그다음 이제 여러 안개라든지 이슬 같은 것도 이쪽에다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패들렛에다가 모아놨고요. 세 번째 패들렛은 무엇이냐면 고기압, 저기압, 바람, 수면, 온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패들렛에 작품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렇게 그림책 만들기 스토리보드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또 새로운 패들렛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스토리보드 작품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수업했었던 여기 이 패들렛에 올려진 작품을 가지고서 어떻게 스토리보드를 만드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내 이름은 태풍이라는 그 그림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죠. 태풍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태풍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태풍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여기 보면 댐빈과 블라블라라는 이 캐릭터, 여기 아래쪽에 있죠. 여기서 댐빈과 블라블라라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책을 바탕으로 우리 5학년 친구 중에서 한 명이 태풍에 대해서 이렇게 비주얼 띵킹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해놓은 이 비주얼 띵킹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태풍,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태풍에 대해서 이렇게 내 이름은 태풍이라는 그림책을 만든다면 태풍의 생김새나 특징은 어떻게 할지 요 각 장면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줘도 되고 지금 요것이 하나의 스토리보드 중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태풍의 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스토리보드 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생김새나 특징에 대해서도 또 스토리보드가 한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림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태풍에 대한 쪼개어진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7, 8가지의 태풍에 대한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다음은 다른 친구들이 또 이제 태풍에 대해서 스토리보드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게 하나의 스토리보드로 만들 수 있고 또 이것,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 여기 한 5, 6개 여기 있는 과정들, 특히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스토리보드의 하나의 중요한 글도 될 수 있고 그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벌써 캐릭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서 실제로 그림책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보면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태풍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막 태풍이 정말 후끈후끈 막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학생도 내 이름은 태풍이라는 거는 제목은 다른 제목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서 하나의 스토리보드를 참고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슬과 안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기 중에 있던 이슬은 어디에서 생겨난다 그랬죠? 지표면에 이렇게 플립의 온도차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던 물방울이 여기 가서 맺혀지는 것을 이슬이라고 했고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인데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을 안개라고 배웠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또 비주얼 띵킹한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간단한 게 그냥 이슬, 안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조그만 이제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가운데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아주 좋은 그림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백두산, 실제로 백두산 장면을 보여줬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昨天啊，没有这样，对北本是北。 이 장면도 이제 그러니까 영상으로 표현은 되었지만 구름이 나타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하나의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은 자, 무엇일까요? 이거는 바로 구름이죠. 그리고 여기가 백두산, 이쪽이 백두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백두산에 있는 것, 천지라는 연못입니다. 천지, 호수라고 하죠. 연못이라고 볼 수가 없고 호수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친구들이 또 이제 그 아까 패들렛에 올려줬던 자료 중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자, 공기 중에 있는 게 구름으로도 바뀌고 눈으로도 바뀌고 이슬로도 바뀌고 안개로도 바뀌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졌는데 서리로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또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수증기가 나오죠. 수증기는 다른 걸로도 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다시 뭘로 바뀔 수도 있죠. 얼음으로 바뀔 수도 있고 가열을 하면 그냥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물로 바뀌었다가 더 올라가면 100도 이상이 되면 수증기로 이렇게 변환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눈은 구름 속 수증기가 아니라 여기 뭐가 될까요? 눈은 얼음 알갱이가 모여서 수증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음 알갱이가 모여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언 게 아닙니다. 원래 구름 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방울이 있고 구름에 여기 수증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름 속에 아주 작은 물방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이 그대로 땅 위에 떨어지면 비가 되는 거고 아까 물방울 말고 다른 얼음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 얼음 알갱이가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걸까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그 지난번에 구름송이라고 아마 노래를 배웠을 거예요. 그 구름송에 있던 장면 중에 하나를 굉장히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고 각 층별로 가장 높은 이게 쪽에 있는 것은 앞에 권자라는 말이 붙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름은 이렇게 정란은 뭐 이런 게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구름 이야기에 대한 그림책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구름과 비, 태풍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이쪽에 구름 속에 작은 물방울이 합쳐져서 땅에 떨어진 것, 얼음알갱이가 무거워서 녹은 것, 이런 것들은 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 여기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뭘까요? 비죠. 그 다음 이것은 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드를 만들기가 어려울 때는 실제 사진이라든지 그림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대로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대로 본을 뜨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비주얼 띵킹 작품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 예시 작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바람은 보통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온다라고 배웠고 이쪽이 서쪽이죠. 그래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뭐라고 배웠죠? 서풍이라고 배웠죠. 자, 여기 장면은 또 이제 내 이름은 태풍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만든 그 하나의 비주얼 띵킹 작품이에요. 이걸 가지고서도 굉장히 좀 하나의 이 그림 하나의 비주얼 띵킹 하나 작품이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그림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제가 사라질까? 태풍의 눈, 생기는 방법,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한 태풍, 그 다음 태풍의 좋은 점, 발생 시기, 속도. 이것이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도 됩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공기 덩어리, 즉 기단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기단에 대해서 요것을 가지고서도 또 하나의 그림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압의 차이로 나타나는 공기의 이동을 나타낸 건데요. 이거는 이쪽에는 뭘까요? 고기압이죠. 공기가 촘촘하게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차갑죠. 온도가 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무겁죠. 무게가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쪽은 고기압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저기압. 공기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한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예성 친구라는 친구가 아까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표현이 앞으로 가 그랬더니 이쪽에 고기압이 살살 밀어 하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밀어내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 정말 창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공기 덩어리들인데 이쪽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는 이렇게 말까지 쓰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스토리보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띵킹 여러 가지 작품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기압과 저기압을 설명하는 데는 이 친구의 그 비주얼 띵킹 작품이 정말 굉장히 표현력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작품이 우수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것이 지면과 수면의 온도 변화입니다.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여기는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면은 온도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고 여기는 온도가 높아요. 그럼 여기의 공기보다 여기가 더 무겁겠죠? 그럼 이쪽이 고기압이 되는 거고 이쪽은 저기압이 됩니다. 그럼 바람은 낮에 이렇게 불죠.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육풍이라고 했고요. 밤이 되면 이 지면이 온도 변화가 심해서 온도가 더 낮게 떨어집니다. 온도가 낮아요. 밤이 되면. 그 다음에 낮이 되면 여기는 물은 별로 온도 변화가 없어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밤이 되면 여기가 다시 밤에는 고기압이 된다고 그랬고요. 밤에 이쪽 바닷물이 있는 쪽은 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밤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것은 육풍이라고 불렀고 바다 쪽에서 아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다 쪽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풍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비주얼 띵킹 작품을 올려주지 않았어요. 자, 이 작품은 다른 친구들이 또 이제 구름, 비, 눈 이런 것에 대해서 스토리보드 형태로 지금 이 친구는 벌써 작품을 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해풍과 위에 보면 해풍이 있죠? 그 다음에 육풍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펼쳐놓고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스토리보드로 이야기를 구성해도 됩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태풍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는 공기는 상승을 합니다. 뜨겁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그 지면에서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공기는 상승을 하면서 여기 안에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에는 하강할 때는 온도가 건조하죠.
그걸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 도는데도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도 됩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게 그 내 이름은 태풍 그림책 중에서 한 장면을 선생님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물방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랬죠. 뾰족머리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장면을 구성한 거예요. 여기서는 태풍은 열 배달부라는 장면. 그래서 뇌물은 이렇게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물방울들을 많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물방울들은 태양의 열기를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것을 만화 이렇게 말풍선 형태로 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 땅에 전해주는 장면을 비도 그리기도 하고 땅도 그려서 그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렇게 후끈후끈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이라든지 선을 사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미친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럼 이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했고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동쪽,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이 서쪽. 그런 다음에 각 방향에서 북쪽에서 불어올 때는 무슨 방향? 북서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차갑다 그랬고 여기는 따뜻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바다 쪽에서 오다 보니까 습기가 많죠. 그럼 이쪽은 육지 쪽에서 오니까 건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시베리아,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서 북서풍이 겨울에 불어오면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랬고 여름에는 이쪽에서 남동풍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겠죠. 우리나라한테. 남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요걸 하면 되겠죠. 따뜻하면서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봄, 가을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바람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남서풍이 되겠죠. 남서풍 바람이 불어올 때는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여주는 게 그림책 만들기 스토리보드 패들렛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작품은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패들렛 주소를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올려줄 테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날씨와 관련된 그림책 만들기 스토리보드 작품을 올려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만든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만들 때에는 그 필기도구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사용할 뭐 색연필이라든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인펜이라든지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꼭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